처음에 시작은 조금 어렵게 시작한 게 맞아. 거의 최고 고점을 찍는 걸그룹이나 이런 인식들이 온 거죠.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광호. 오늘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반기 결산이 끝났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K-POP 산업이 날로 굉장히 커지고 있다. 사실 BTS 병역 문제 이후에 아마 K-POP 산업이 조금 위축될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죠. 근데 그거의 예상이 훨씬 빗나가고 오히려 더 많은 판매량과 더 많은 시장 확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 흐름에 있어서 가장 어떤 역할을 했던 아티스트 중에 한 명 빼놓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그룹을 특집으로 저희가 콘텐츠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또 이 그룹은 단순히 타이틀곡 한 곡이 뜬 게 아니라 이 서브곡도 빅히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오늘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돌 그룹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소망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이거보다는 시작한 거보다 항상 계속 성장하는 이 성장 스토리가 나오면 우리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룹, 그 그룹을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룹 이름 뭡니까? 르세라핌. 르세라핌 우리가 예전 특집도 해봤는데 그거와 다르게 아주 어려운 환경, 왜냐면 이런 탑 클래스에 가면 더 이상 성장하기 상당히 좀 어렵잖아. 그 와중에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특집으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요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재밌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세라핌 얘기 안 하도 알겠죠? 데뷔를 작년 5월달에 했는데 벌써 탑 클래스 아이돌이 됐다.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소스는 소스뮤직이고 팬덤은 피어너트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이제 르세라핌인가 했을 때는 요 멤버들 이름하면 우리 사쿠라라든지 김채원이나 이런 친구들 빼놓고는 약간 생소했는데 지금 뭡니까? 생소한 이름이 하나도 없다. 다 우리가 아는 그런 이름이고 너무 멤버 하나다 매력이 아주 출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번에 났던 앨범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지 설명하기 전에 르세라핌이 걸어온 앨범 이걸 한번 우리가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2일 날 Fearless라는 곡을 가지고 이제 데뷔를 했죠. 이때 나오면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사쿠라라는 친구가 인지도가 있었고 걸그룹 탑으로 달리다가 이제 새롭게 세팅돼 가지고 나왔던 이제 그룹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슈잉도 있었죠. 멤버 탈퇴라는 게 또 있었고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그 악재가 인지도를 올리는데 기여를 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 10월 달에 안티프레질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 앨범이 나와서 성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거보다 안티프레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 앨범이 나오면 아주 반응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Unforgiven 올해 5월 달에 이제 딱 나왔죠.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아마 이 성적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다음 앨범은 어떨 것이라는 얘기를 끄트머리에 제가 좀 드릴 건데 아마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앨범 추이가 3장의 앨범이 나오는데 이 앨범들은 각각 어떠한 퍼포먼스를 나타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국내 시장의 30일간 유니크 리스너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란색 Fearless 첫 앨범이고 두 번째 안티프라질이 주황색, Unforgiven이 초록색으로 표시되는데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이 노래는 뭡니까? Unforgiven에 들어가 있는 수록곡이에요. 타이틀곡이 아니라. 근데 이 그래프도 상당히 의미심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떠한 스토리를 여기서 그려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Fearless 나왔지만 굉장히 그 당시에 걸그룹, 신인 걸그룹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 아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진스 이런 기라성 같은 새로운 에이스들이 이제 대거 등장을 합니다. 뉴진스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았고 아이브도 각광을 받은 만큼 어때요? 여기 나와 있던 르세라핌도 나오면 엄청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과는 약간 다르게 처음에 시작은 조금 어렵게 시작한 게 맞아. Fearless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일 유니크 리스너에서 신인이 나와서 10만 언더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원래 보통 기본적인 패턴인데 어떻게 됩니까? 30일 내내 성장을 계속하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결국은 처음에 나와서 그룹의 인지도 다음에 담보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곡이 이제 대중이 먹히냐 안 먹히냐 이 부분이 걸그룹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먹혔다고 표현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전체적인 그림이 어때? 이런 것이 상승하거나 우상향하거나 아니면 유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걸그룹의 인지도뿐만 아니라 곡들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어필됐다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앨범들은 이제 이런 형식을 그렸던 거고 두 번째 안티프레질은 20만대 유니크 리스너로 시작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결국은
피어리스 르세라핌이 이제 인지도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 팬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거보다 한 2배가량 높은 수준에서 유니클 리스너가 시작이 됐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처음에 나왔던 앨범보다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왔다. 그리고 이제 뭔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래서 안티프라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최고의 정점을 한 26일경에 찍는데 이게 어느 정도야? 53만 정도 유니크 리스너를 찍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수준이죠. 이제 50만이 넘어가면 거의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멜론 기준으로 요즘에 유니크 리스너 데일리로 봤을 때 뭐 3, 40만 찍으니까 나머지 온라인 사이트의 유니크 리스를 다 합치면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탑 클래스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만 1등은 아닌 거지. 한 5등 안에 드는데 1등은 아닌 것처럼 아쉬운 어떤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르세라핌 정도 되면 아, 나 1등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티프라질에서는 그런 1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여지와 가능성을 열어둔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올해 르세라핌이 나오면 어떤 성적일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이 안티프라질 끝나고 아마 그 다음 앨범 나오면 되게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게 아니야 들을까? 올해 5월 달에 언포기븐이 나왔는데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 이런 걸 엄청나게 멤버들이 열심히 했고 온갖 예능이나 예능 이런 데 출연을 했는데 멤버들 하나하나가 어때? 개성 있고 팬들이 좋아할 수 있는 호감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멤버들 하나하나 인지도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어때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10만에서 20만 뛰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언포기븐 어때? 20만 원에서 거의 40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공식대로 하면 어떻게 됐어? 요 다음 앨범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이게 80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좀 쉽지는 않겠지? 여기서 2배로 떴고 여기를 2배로 떴으니까 이제 논리로는 80만까지 가야 되는데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성장이 더 될 거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언포기븐이 첫날 찍고 나서 두 번째 날 이렇게 급상승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용했다가 또 이제 프로모션이라 이런 게 이제 막 되면서 점점 우상향 하다가 지금 어때요? 한 보름께에 68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안티프라질이 53만인데 68만을 찍어요. 이게 거의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거의 최고 고점을 찍는 걸그룹이나 이런 인식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를 탄 거야. 5월 달에 발매를 하고 한 보름 지났을 때부터 언포기븐 때문에 완전히 터졌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더 예의주시할 부분이 뭐냐? 원래 메가 히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순히 한 곡 정도가 1위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수록곡들도 같이 좋은 방을 보였을 때 그 다음에 정말 레전드로 갈 수 있는 퍼포먼스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언포기븐 앨범의 수록곡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노래 있었잖아. 이브 푸시케가 있었잖아. 그지? 이 노래를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이 내용들은 아마 타 기획사들도 이런 걸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 이 노란색 그래프인데 아무래도 수록곡이다 보니까 타이틀에 비해서 간극이 좀 있지. 그리고 계속 보합인 상태에서 한 10만대에서 유니클 리스트를 했다가 발매하고 21일께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이잖아. 왜 그러냐면 5월 22일부터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챌린지를 시작했더니 어때? 음원의 유니클 리스너가 계속 이게 증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SNS 마케팅이 먹힌 거지.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짤이나 밈이나 이게 엄청나게 돌아다니면서 이게 매출 상승에 견인을 하게 돼. 그래서 결국은 이게 타이틀곡만큼 뭔가 이슈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발매 후 54일 되는 날 이 유니클 리스너 수가 어디까지 올라갔어? 이게 51만까지 간 거야. 대단한 거지. 10만대에서 머물러가지고 계속 갔던 걸 여기서부터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SNS로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이게 어디까지 해? 51만까지 올라가가지고 거의 타이틀곡과 별반 다르지 않는 퍼포먼스를 낸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새는 음악도 좋고 가수도 좋지만 그걸 재반하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야. 르세라핌 팬덤들만 아는 노래가 될 걸 대중적으로 히트시켰던 건 뭐야? 요 때부터 기획사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먹혀가지고 이게 결국 51만까지 갔다는 얘기인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가수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유형이 되냐면 줄 세우기 가수가 돼야지 레전드 소리를 듣는 거야. 앨범이 나왔어. 타이틀곡이 1등. 그거는 레전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앨범이 나왔는데 수록곡 5곡 던졌어. 근데 10위 안에 5곡이 다 꽂혔어. 이런 게 레전드인 거야. 그런 분들이 누가 있어? 뭐 아이유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 쥐드도 그랬고 임영웅 씨도 있고 그렇잖아. 던지면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게 돼야지 레전드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두보를
확보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앨범의 수록곡들이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라는 의미.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우연하게 터져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소스 뮤직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잘 먹혔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수의 인지도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르세라핌의 이 그래프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떨어지질 않아. 우리가 무슨 뭐 릴스라든지 쇼트 같은 거 보면 넘기면 계속 나오잖아. 한번 그게 멍하게 쳐다보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그 챌린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최면에 걸리고 자는데도 갑자기 그 처음에 인트로 하면서 허윤진 님이 이렇게 했던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소스뮤직의 어떤 이런 방법론적인 걸 마케팅, 프로모션의 방법론적으로 끌어올렸다.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국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이제 글로벌에서는 이러한 어떤 영향들을 똑같이 받아들이는가 궁금한 점이 있겠죠. 그럼 우리 글로벌 스트리밍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30일간 글로벌 스트리밍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글로벌 스트리밍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서클 차트 데이터 안에는 대한민국 로컬 데이터가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해서 해외 데이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컬 플러스 오버시스를 다 합한 게 뭐야? 그게 이제 글로벌 스트리밍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글로벌 하면 이제 외국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9개를 다 합친 스트리밍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퓨어리스, 안티프라질, 언포기븐, 이브 푸시케가 나와 있는데 흐름은 대충 비슷하죠? 처음에 나왔던 앨범의 곡이 지금 150에서 200만 정도 데일리 스트리밍을 기록했는데 그게 또 200에서 250만으로 이제 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올해 나왔던 언포기브는 어때? 완전히 확 뛰어가지고 350만이 넘는 엄청난 스트리밍을 찍고 이런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때? 글로벌 스트리밍은 처음에 스파크가 일어나는데 국내보다 조금 더 빨리 다운사이징 되는 그림을 이렇게 그리잖아.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거지. 이프푸사케. 수록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가다가 정확히 22일 챌린지를 시작하고 나서 효과가 같이 터지는 거야. 국내만 터지는 게 아니라 어때? 해외도 같이 이런 영향을 받은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뭐 틱톡이라든지 릴스나 쇼츠 이런 게 어때? 다 글로벌 플랫폼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케팅이 한국에서만 먹힌 게 아니라 해외에서 먹혔다. 그래서 52일 차에 얼마냐면 260만을 찍어. 여길 찍는단 말이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원래 100에서 200 사이면 아주 잘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300이 넘어가면 이제 이 탑 클래스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우리 데이터를 보면. 근데 뭐야? 여기서 나왔던 거 지금 100만에서 뭐 50만 사이에서 막 계속 허덕이다가 프로모션 끝나고 이걸 결국은 여기까지 260만이죠? 260만까지 끌어올렸다는 건 이게 몇 배를 끌어올린 거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치밀하고 전략적인 마케팅 프로모션의 계획들이 결국은 한 노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언포기븐이라는 노래가 이제 하도 노출이 많이 되니까 이 노래가 있는데 어느덧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이브 푸시케가 계속 막 이런 짤이나 이런 거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뭐지? 이 노래는 뭐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르세라핌의 수록곡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칭찬해. 소스뮤직 아주 칭찬해. 잘했어. 이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앞으로는 앨범이 나와도 그냥 타이틀곡만 프로모션하는 것보다는 여러 곡들을 추가로 계속 프로모션을 하는 패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현재 어떤 음악 시장을 대변하는 트렌드일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쉽게 얘기해서 첫날 뭐 방송 엄청나게 때리고 뭐 홍보 엄청나게 때려서 음원이 갑자기 요동치지도 않고 점진적으로 바이럴되는 형태로 정교하게 기획된 어떤 이런 마케팅 전략, 프로모션 전략들이 음원 가수들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좋은 예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마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르세라핌의 목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르세라핌 좀 팬들이 안타까운 게 있잖아. 1등을 해야지 1등. 미안해. 이게 무슨 성적 최고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슴에 맺힌 그게 있잖아. 2등하고 1등은 좀 다른 느낌이니까 딱 정확하게 1등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클 차트에서 1등 르세라핌이 1등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더 우리가 꿈이 있다면 뭐야? 한 곡이 아니라 여러 곡들을 줄 세울 수 있는 르세라핌이 되면 지금도 탑클래스 아이돌이지만 완전히 다른 어떤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5월달 나왔고 이제 10월달에 나왔으면 또 5월달 나오면 아마 10월쯤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 앨범의 퍼포먼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르세라핌이 이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이 될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치열하게 경쟁했던 다른 걸그룹과 여러 가지 좀 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일거에
해결 날 수도 있다. 이게 제 예상입니다. 르세라핌 팬덤 여러분도 아마 계속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겠지만 무엇보다도 르세라핌 우리 아티스트들이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성격도 좋대 다들. 멤버들이 성격이 너무 좋대. 착하고 뭐 성실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팬들이 느끼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가 올해 말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페이지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건 뭐냐? 그럼 이제 팬덤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팬덤의 지표를 볼 수 있는 앨범 판매량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지금 파란색은 피지컬 앨범, 그리고 주황색 앨범은 뭐야? 위버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플랫폼 앨범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어리스 나왔을 때는 위버스에서 앨범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한 40만 장인가? 40만 장 좀 넘었나? 아마 이렇게 됐을 거야. 이게 보면 앨범 세이즈 6주까지입니다. 6주까지. 물론 이제 더 많이 팔았겠지만 지금은 6주까지 딱 봤을 때 40만 장 남짓 팔아서 이때는 음원 차트 순위도 그렇고 앨범 차트 순위도 조금 아쉽다. 르세라핌 최초의 그 인지도와 관심도 대비로 조금 아쉽다라는 성적이 보였는데 그 다음에 안티프라질이 10월 달에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위버스까지 합쳐서 이게 얼마나 돼요? 이게 80만 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Unforgiven은 올해 5월 달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다 합해서 몇 장 나갔습니까? 153만이 나갔어. 거의 2배가 된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성 아이돌 그룹이 사실 100만 장 넘는 기점부터 해가지고 팬덤이 폭발을 해. 근데 지금 르세라핌은 폭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터진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여기서 이 80만 있을 때면 또 조금 애매했거든.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완전히 바뀌었어. 이거에 1등 공신을 했던 건 당연히 타이틀곡 Unforgiven이지만 그 2부 푸시케 그게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지. 그 두 노래가 다 터지면서 이 판매량을 더 진작을 시키고 아마 6주 이후의 판매량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래서 이 앨범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그 핫한 걸그룹들의 서로 여러 가지 정량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 앨범 판매량이 중요하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여타 걸그룹과 비교해서 이제 팬덤이 딸리지 않는다. 그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래서 다음 앨범이 우리가 기대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대중적으로도 먹혔던 음악을 갖고 나왔는데 거기다 플러스 뭐야? 아주 빵빵한 팬덤들이 형성이 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음 앨범 나오면 어때?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시작이 되면서 만약에 곡이 대중까지 먹힌다. 그러면 지금 이전에 보였던 퍼포먼스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노래가 완전히 또 어필이 안 되는 노래 가져오면 또 이게 대중의 평가가 뭐 냉담하지만 아마 지금 소스뮤직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A&R 쪽의 곡 초이스라든지 아니면 이 프로모션 마케팅 이런 전략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앨범에 르세라핌의 새 역사를 다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또 여타 기획사나 뭐 다른 이제 음악산업 종사자들도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그래프들을 보고 이제는 단순히 타이틀곡만 프로모션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서브곡도 우리가 열심히 기획을 잘해서 프로모션을 하면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 이 좋은 예를 남겨주는 우리 르세라핌 이번 언포기는 앨범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앨범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 구독자 수 좀 팍팍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